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제1장 최악의 생일.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만 아침 식사 시간 프리빗과 사번지에서는 말다툼이 벌어졌다. 조카 해리의 방에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올빼미 소리 때문에 버넌 더즐리 씨가 아침 일찍 깨고 만 것이다. 이번 주만 3번째다. 그가 식탁 너머로 고함쳤다. 조용히 못 시키면 저놈의 올빼미를 보내버려야 할 거야. 해리는 다시 한번 애써 설명했다.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해리가 말했다. 쟤는 바깥을 날아다니는 데 익숙하다고요. 밤에 내보낼 수만 있으면. 누굴 멍청이로 아냐? 버넌 이모부가 무성한 코스튬에 묻은 달걀 프라이 조각을 달랑거리며 으르렁댔다. 저 올빼미를 내보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하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아내 피투니아와 은밀한 시선을 주고받았다. 해리가 말대꾸하려고 했지만 그의 말은 더즐리 부부의 아들 더들리의 길고 요란한 트름 소리에 묻혀버렸다. 베이컨 더 먹고 싶어. 프라이팬에 좀 더 있던데 얘야. 피투니아 이모가 촉촉한 눈길을 돌려 비대한 아들을 보며 말했다. 기회가 있을 때 잘 먹여둬야지. 들리는 얘기로는 학교 음식이 별로인 것 같던데. 말도 안 돼, 피투니아. 내가 스멜팅스에 다녔을 때는 한 번도 배고팠던 적이 없다고. 버넌 이모부가 우렁차게 말했다. 더들리도 충분히 잘 먹을 거야. 안 그러니 아들? 너무 비대한 탓에 엉덩이가 식탁 의자 양옆으로 축 늘어진 더들리가 씩 웃음을 지으며 해리를 돌아보았다. 프라이팬 가져와. 마법 주문을 잊었나 보네. 해리가 짜증스러운 듯 말했다. 이 간단한 한마디가 더즐리 가족에게 미친 효과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더들리는 숨을 들이키더니 부엌 전체를 뒤흔드는 쾅 소리와 함께 의자에서 굴러떨어졌다. 더즐리 부인은 작은 비명을 지르며 두 손을 들어 입을 막았다. 더즐리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관자놀이에서 핏줄이 불뚝거리고 있었다. 프라이팬 좀 줄래? 라고 말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해리가 재빨리 말했다.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 내가 말했을 텐데. 이모부가 식탁에 온통 침을 튀기며 쩌렁쩌렁하게 소리쳤다. 우리 집에서 마법의 말자라도 꺼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하지만 전... 감히 더즐리를 위협하다니. 버넌 이모부가 주먹으로 식탁을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저는 그냥 경고했다. 이 집에서 내 녀석의 비정상적인 성향이 입에 오르락 내리는 건 못 참아. 해리는 이모부의 검푸른 얼굴에서 이모의 창백한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피투니아 이모는 더들리를 일으켜 세우려 애쓰고 있었다. 알았어요. 해리가 체념한 듯 중얼거렸다. 알았다고요. 버넌 이모부는 숨찬 콧불소처럼 헐떡거리면서 작고 날카로운 눈으로 해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여름방학이 되어 해리가 집에 돌아온 뒤로 버넌 이모부는 줄곧 그를 당장에라도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대했다. 해리가 평범한 소년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사실 해리만큼 평범하지 않기도 힘들었다. 해리포터는 마법사였다.
호그와트 마법학교 1학년 과정을 이제 막 마친 풋내기 마법사. 더즐리 가족이 방학 동안 집에 돌아와 있는 해리를 아무리 못마땅하게 여긴들 그것은 해리가 느끼는 기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호그와트가 너무나도 그리운 마음에 해리는 꼭 끊임없는 가슴 통증에 시달리는 것 같았다. 비밀 통로들과 유령들이 있는 성도, 그곳에서의 수업도, 부엉이와 올빼미들이 가져다주는 우편물도, 대연회장에서 진수성찬을 먹던 일도, 탑 속 기숙사 침실의 사주식 침대에서 잠자는 것도, 금지된 숲 근처 오두막으로 숲지기 해그리드를 만나러 가던 일도 그리웠다. 마법사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퀴디치는 특히 그리웠다. 해리가 집에 오자마자 버넌 이모부는 그의 온갖 마법책과 마법지팡이, 교복 로브, 솥단지, 최고급 빗자루인 님부스 2000을 계단 밑 벽장에 넣고 잠가버렸다. 해리가 여름 내내 연습을 하지 못해 기숙사 퀴디치 팀에서 쫓겨난들 더즐리 가족이 신경이 났을까? 해리가 숙제를 하나도 못한 채 학교에 돌아간대도 그게 더즐리 가족한테 무슨 큰일이겠는가? 더즐리 가족은 마법사들이 머글이라고 부르는 존재였고 그저 가족 중에 마법사가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수치스러워할 뿐이었다. 버넌 이모부는 심지어 마법사 세계의 어느 누구에게도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해리의 올빼미 헤드위그를 새 장에 가두기까지 했다. 해리는 더즐리 가족과 조금도 닮지 않았다. 버넌 이모부는 덩치가 크고 짧은 목에 풍성한 검은색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피튜니아 이모는 말처럼 생긴 얼굴에 뼈가 앙상했다. 더들리는 금발이었으며 돼지같은 분홍색 피부에다 뚱뚱했다. 반면 해리는 몸집이 작고 깜말랐으면 반짝이는 초록색 눈에 늘 흐트러져 있는 머리카락은 칠흑 같은 검은색이었다. 그는 동그란 안경을 썼고 이마에는 가느다란 병개 모양 흉터가 있었다. 해리를 마법사 중에서도 유별난 존재로 만든 것이 바로 이 흉터였다. 이 흉터는 굉장히 불가사의한 해리의 과거, 그러니까 11년 전 해리가 더즐리네 집 현관 계단에 남겨지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는 유일한 단서였다. 어떻게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해리는 1살 때 역사상 가장 대단한 어둠의 마법사이자 지금까지도 수많은 마법사가 그 이름을 말하길 두려워하는 자, 볼드모트경의 저주에서 살아남았다. 부모님은 볼드모트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해리는 번개 모양 흉터가 생겼을 뿐 살아남았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볼드모트의 힘은 해리를 죽이지 못한 그 순간 파괴되었다. 그리하여 해리는 죽은 어머니의 언니 부부 밑에서 자라게 되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자신이 왜 계속 이상한 일들을 일으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해리는 그 흉터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동차 사고 때 생긴 거라는 더즐리 부부의 말을 믿으며 그들과 10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정확히 1년 전 호그와트가 해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해리가 자리 잡게 된 마법사 학교에서는 모두가 그와 그의 흉터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학기가 끝난 지금 해리는 다시 여름 내내 더즐리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시궁창에서 뒹굴다 온 개 취급을 받는 신세로 돌아온 것이었다. 더즐리 가족은 오늘이 해리의 12번째 생일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했다.
물론 해리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생일이라고 해서 그들이 케이크는커녕 적당한 선물 하나 해준 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아예 모른 체 한다는 건. 그 순간 버넌 이모부가 거드름을 피우며 목을 가다듬더니 말했다. 저 모두 알겠지만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다. 해리는 믿기 힘들다는 듯 이모부를 올려다봤다. 오늘이 내 회사 생활에서 가장 큰 거래를 성사시키는 날이 될 수 있어. 버넌 이모부가 말했다. 해리는 다시 토스트로 관심을 돌렸다. 그럼 그렇지. 해리는 씁쓸하게 생각했다. 버넌 이모부는 그 멍청한 저녁 식사 얘기를 하고 있었다. 벌써 보름째 그것 말고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하러 오기로 한 웬 부자 건축업자 부부의 남편이 버넌 이모부에게 대량 주문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일정을 한 번 더 점검해봐야 할 것 같은데. 버넌 이모부가 말했다. 8시에는 모두 자기 위치에 있어야 해. 피투니아, 당신은? 거실요. 피투니아 이모가 재빨리 말했다.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을 친절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좋아. 그럼 더들리는? 난 문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더들리는 바보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외투 받아드릴까요, 메이슨 아저씨 아주머니?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실까. 피투니아 이모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훌륭하다, 더들리. 버넌 이모부는 그렇게 말하고 해리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럼 넌? 저는 제 방에 있으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없는 척 할게요. 해리가 생기 없는 말투로 대본을 읽듯이 말했다. 그렇지. 버넌 이모부가 심술궂게 말했다. 너는 그분들을 거실로 안내한 다음 피투니아 당신을 소개하고 마실 것을 대접할 거야. 8시 15분에는. 저녁 식사가 준비됐다고 알릴게요. 피투니아 이모가 말했다. 그럼 더들리, 내가 할 말은? 식당으로 안내해드릴까요, 메이슨 아주머니? 더들리가 보이지 않는 여자에게 살찐 팔을 내밀며 말했다. 우리 완벽한 꼬마 신사. 피투니아 이모가 코를 훌쩍거렸다. 그럼 넌? 버넌 이모부가 해리에게 사나운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제 방에 있으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없는 척 할게요. 해리가 심드렁하게 말했다. 바로 그거야. 자, 식사 자리에서는 듣기 좋은 칭찬을 몇 마디 건네야 해. 피투니아, 좋은 생각 있어? 버넌 말로는 골프를 굉장히 잘 치신다던데요, 메이슨 씨? 그 드레스 어디서 샀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메이슨 부인. 완벽해. 더들리? 이건 어때? 학교에서 나의 영웅에 관한 글을 썼는데요, 메이슨 아저씨. 저는 아저씨에 대해서 썼어요. 이번 건 피투니아 이모와 해리 둘 다 감당하기 어려웠다. 피투니아 이모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지만 해리는 웃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식탁 밑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럼 임마, 넌? 해리는 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식탁 밑에서 고개를 들었다. 저는 제 방에 있으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없는 척 할게요. 해리가 말했다. 반드시 그래야 할 거다. 버넌 이모부가 위압적으로 말했다. 메이슨 부부는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 저녁 식사가 끝나면
당신은 메이슨 부인을 다시 거실로 안내해 커피를 대접해 피투니아. 그럼 내가 화제를 드릴 쪽으로 돌릴 테니까. 운이 조금이라도 따라주면 10시 뉴스 전에 계약서에 서명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지. 내일 이맘때쯤이면 우린 마요르카에 있는 별장에 가서 쇼핑을 하고 있을 거야. 해리는 별로 신나지 않았다. 마요르카에 있다고 해서 더즐리 가족이 프리비가에 있을 때보다 해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해줄 리는 없었다. 좋아, 난 시내에 가서 더즐리와 내가 입을 정장 재킷을 찾아오도록 하지. 그리고 너. 이모부가 해리에게 이를 드러냈다. 너는 이모가 청소하는 동안 거치적거리지 말고 나가 있어라. 해리는 뒷문을 나섰다. 눈부실 정도로 햇빛이 쨍쨍한 날이었다. 그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서 정원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숨죽여 노래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카드도 선물도 없는 데다가 저녁에는 존재하지 않는 척하며 지내야 한다니. 해리는 처량하게 산울타리를 가만히 응시했다. 이렇게까지 외로웠던 적은 없었다. 해리는 호그와트의 다른 무엇보다도 퀴디치보다도 가장 친한 친구인 론 위즐리와 헤르미온느 그레인저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은 해리를 전혀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았다. 둘 중 누구도 여름 내내 편지 한 통 쓰지 않았다. 론은 해리를 집으로 초대하겠다고까지 했는데 말이다. 해리는 마법으로 새 장을 열고 헤드위그를 통해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편지를 보낼까 하는 생각을 셀 수 없을 만큼 했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미성년 마법사들은 학교 밖에서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해리는 더즐리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더즐리 가족이 해리를 마법 지팡이, 빗자루와 함께 계단 밑 벽장에 가두지 않는 건 오직 해리가 자기들을 모두 쇳덩구리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르는 두려움 덕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 첫 2주 동안 해리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을 중얼거리며 더들리가 그 뚱뚱한 다리로 온 힘을 다해 방을 빠르게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나 론과 헤르미온느에게서 오랫동안 아무 소식이 없자 마법사 세계로부터 너무나 단절된 기분이 들어 더들리를 놀리는 일조차 재미가 없어졌다. 이제 론과 헤르미온느는 그의 생일까지 잊었다. 호그와트에서 연락 한 통만 받을 수 있다면 당장 뭔들 내놓지 못할까? 어느 마법사라도 좋았다. 그 모든 게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철천지원수 드레이코 말포이를 본데도 반가울 지경이었다. 물론 호그와트에서 보낸 1년이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었다. 학기가 끝날 때쯤 해리는 다름 아닌 볼드모트 격과 직접 맞닥뜨려야 했다. 볼드모트는 예전에 비해 약해지긴 했어도 여전히 무섭고 교활하고 힘을 되찾겠다는 결의도 대단했다. 이제까지 2번 볼드모트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아슬아슬한 탈출이었다. 몇 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해리는 식은땀에 젖어 한밤중에 깨어나곤 했다. 볼드모트는 지금 어디에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그자의 분노한 얼굴과 부릅뜬 광기 어린 눈을 떠올리면서 벤치에 늘어져 있던 해리는 문득 허리를 똑바로 세웠다. 아무 생각 없이 울타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울타리가 그를 마주 바라보았다. 잎사귀 사이에서 큼직한 초록색 눈동자 2개가 나타났다. 해리가 벌떡 일어난 순간
잔디밭 저쪽에서 눌러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롱. 더들리가 해리를 향해 뒤뚱뒤뚱 걸어오며 노래를 불렀다. 커다란 눈동자는 몇 차례 깜빡이다가 사라졌다. 뭐라고? 눈동자가 있던 자리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해리가 물었다. 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롱. 더들리가 해리에게 곧장 다가오면서 반복했다. 잘 됐네. 해리가 말했다. 그러니까 드디어 모든 요리를 배운 거구나. 오늘 내 생일이잖아. 더들리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카드 한 장 못 받냐? 그 괴물 동네에 친구 한 명 없나 보지? 우리 학교 얘기를 하는 걸 너희 엄마가 못 들었어야 할 텐데. 해리가 담담하게 말했다. 더들리가 뚱뚱한 엉덩이를 따라 흘러내리던 바지를 축혀 올렸다. 울타리는 왜 노래 보고 있었어? 그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초기에 불을 붙이려면 어떤 주문이 가장 좋을지 생각하는 중이었어. 해리가 말했다. 더들리는 즉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의 통통한 얼굴이 겁에 질린 표정이 떠올랐다. 안 돼. 아빠가 마법 쓰지 말라고 했잖아. 널 집에서 쫓아낸다고 했어. 너는 갈 데도 없고 너를 데려갈 친구도 한 명 없잖아. 지거리 포커리. 해리가 사나운 목소리로 말했다. 호커스 포커스. 스퀴글리 위글리. 엄마! 더들리가 울부짖으며 황급히 집으로 달려가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졌다. 엄마! 쟤 그거해! 해리는 잠깐 동안 재미 본 대가를 호되게 치렀다. 더들리에게도 울타리에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 피투니아 이모는 해리가 실제로 마법을 쓰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만 어쨌든 비누 거품 투성이 프라이팬으로 그의 머리를 후려치려 들었고 해리는 몸을 피해야 했다. 그런 다음 이모는 해리에게 할 일을 주면서 다 마칠 때까지는 음식을 먹지 못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더들리가 빈둥빈둥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지켜보는 가운데 해리는 창문을 닫고 세차를 하고 잔디를 깎고 꽃밭을 손질하고 장미가지를 친 다음 물을 주고 정원 벤치를 다시 페인트 칠했다. 태양이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며 목덜미를 태웠다. 해리도 더들리가 던진 미끼를 물어선 안 된다는 것 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들리의 말이 그의 아픈 곳을 찔렀다. 어쩌면 그는 호그와트에 친구 한 명 없었는지도 모른다. 유명하신 해리포터님 신세를 한번 보라지. 해리는 꽃밭에 걸음을 주면서 씁쓸하게 생각했다. 등이 쑤시고 얼굴에 땀이 흘렀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드디어 피투니아 이모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 건 저녁 7시 반이었다. 들어와, 신문지 밟고. 해리는 기꺼이 환한 부엌 그늘로 이동했다. 냉장고 위에는 오늘의 저녁 디저트랍시고 설탕에 절인 제비꽃으로 장식된 어마어마한 크기의 휘핑크림 무더기가 놓여 있었다. 뼈째 구운 돼지고기가 오븐 안에서 지글거리고 있었다. 빨리 먹어라. 메이스 신부부가 곧 오실 테니까. 피투니아 이모가 부엌 식탁에 놓인 빵 2조각과 치즈 한 덩이를 가리키며 을러댔다. 이모는 이미 연어빛깔 칵테일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해리는 손을 씻은 다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저녁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피투니아 이모가 접시를 확 채갔다. 2층으로 가, 어서.
거실 문을 지나며 해리는 나비 넥타이에 정장 재킷을 입은 이모부와 더들리를 힐껏 보았다. 해리가 막 2층 층계참에 도착했을 때 초인종이 울렸고 버넌 이모부의 분노한 얼굴이 계단 밑에서 나타났다. 명심해라 이 녀석. 한 번이라도 소리가 들렸다간. 해리는 까치발을 들고 자기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다음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침대 위에 몸을 던지려고 획 돌아섰다. 문제는 침대 위에 이미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